저기 잘하고 있어? 네. 그럼 기말 중간고사 문제를 좀 봐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에너지 관련해서 볼게요. 에너지를 보는데 에너지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열과 자멸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그러면 여쭤볼게요. 온도계 찍힌 건 현열이에요, 자멸이에요? 온도계 찍힌 열은 자멸이죠. 30도씨, 온도계 자멸은 현열이죠. 그러니까 온도계 30도씨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럼 뭐예요? 1kg의 공기 안에 30kJ의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30kJ의 현열이 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요. 자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열. 누구예요? 수증기가 갖고 있는 열이죠. 우리가 자멸은 뭘로 표시해요? 단위가 에너지 뭘로 표시해요? 킬로그램당 킬로줄. 뭐라요? 1kg의 공기에 얼만큼의 열이 에너지가 있느냐를 우리가 킬로그램당 킬로줄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열과 자멸을 합친 게 에너지 총합이고 이것은 바로 엔탈피로 표현. 엔탈피가 곧 킬로그램 대 킬로줄로 표시가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난방이라든가 냉방이라든가 환기할 때 우리가 주요 관찰 요인으로 본다. 센서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환기를 얼만큼 시킬 때 바로 요 엔탈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외부의 엔탈피가 크면은 환기를 많이 해석해요. 조금 해도 되죠. 내외부의 엔탈피가 작으면은 편차가 작으면 환기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온실 바깥하고 온실 안하고 편차가 크면은 환기를 조금만 해도 에너지를 뺄 수가 있는데 그게 언제요? 지금 시기죠. 3월달 오전. 7월, 8월달 어때요? 외부와 내부 에너지가 다 높죠. 그러면 공기 환기를 높여야지만 내부 에너지를 뺄 수가 있죠. 그래서 환기를 많이 시켜야 돼요. 차가 다 열어놓고 있죠. 3월달 조금만 열어놓고. 그리고 엔탈피로 우리가 환기 같은 걸 우리가 계산해요. 얘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사라고 얘기할 때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간 복사라고 하는데 복사된 거는 흐린 날을 많아요? 맑은 날 많아요? 맑은 날 많죠. 흐린 날은 커튼이랬죠. 커튼. 우리가 커튼을 쓰는 목적이 뭐랬어요? 복사 냉각을 막는 거라고 했어요. 온실에서 바깥으로 나간 에너지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커튼은 하늘을 가려주기 때문에 커튼 친 날의 에너지가 적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복사 냉각이 발생해야 안 해요? 발생하죠. 왜냐면 저 하늘로 빠져나니까. 하늘이 영하 40도이고 영하 20도, 30도인데 우리가 왜 표시를 못 내느냐? 여름에는 차이가 있어요. 여름은 어때요? 내가 뺏기는 에너지보다 공기가 뜨겁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를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근데 지금 겨울은 어때요? 뺏기는 에너지만큼 손실이 있기 때문에 표시가 확 나는 반면에 여름철에도 분명히 복사열 손실이 있다. 단지 우리가 에너지가 우리 들어오는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에요. 여름철과 겨울철 복사열 손실은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복사 냉각을 막을 때 보온닭엽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니면 알루미늄이 좋다고 했어요? 알루미늄이 좋다고 했죠. 우리 이번에 계엄 사태 때 서울에 어땠어요? 계엄 찬성이든 반대가 어땠어요? 우선 알루미늄으로든 은박지 뒤집어 쓰고 있죠. 왜 그래요? 체온이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있죠. 우리 온실에 쓰고 있는 알루미늄 스크린 원리가 뭐예요? 반사를 통해서 복사열을 온실 안으로 튕겨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 스크린이 복사열을 뺏기는 걸 막아주는데 더 효과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온하겠구나. 그 다음 우리가 에너지의 손실에서 볼게요. 그 맑은 날이 뺏기는 게 더 훨씬 커요. 흐린 날보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요거는 차가운 커튼에서 반사하는 거 아까 알루미늄 얘기했던 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알 게 이제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보다 더 무겁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가 있고요. 전도는 이제 대류가 있고 전도가 있어요. 대류가 있게요. 대류가 있는데 이쪽 대류가라는 거는 공기가 이렇게 해서 이 차가운 면이고 뜨거운 면이 있어요. 이쪽은 차갑고 이게 뜨거워요. 그러면은 뜨거운 면에서 공기를 통해서 차가운 면으로 공기를 통해 열을 전달하죠. 그럼 이 차가운 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안쪽은 바깥보다 상대적으로 뜨겁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서 밖으로 뺏기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대류가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쪽으로 가서 열을 뺏기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대류와 전도는 붙어있어 떨어졌어요? 붙어있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PC 복잡하게 설명을 할 때 이 안에 보면 열 분책이 5개가 들어있는데 왜 이게 층이 있다고 했어요?
대류가 여기서 일어나면 열을 많이 뺏기는데 대류가 없으면 열을 안 뺏긴다고 했죠, 전도로. 그래서 공간이 좁을수록 대류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PC 복잡한 오겹을 만든 이유가 대류를 만들지 않아서 전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흐름을 얘기할 때 대류와 전도는 서로 붙어 있다. 이것들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게 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대류는 피복제의 전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또 대류는 피복제의 전도에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거는 온도 편차가 클수록 전도가 많이 되거든요. 내가 대류를 많이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안쪽과 바깥에 온도 편차가 커지고 그만큼 대류가 더 커지겠죠.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이게 전도예요. 비복제에서 고온의 저온이죠. 대류 에너지가 이쪽으로 많이 도달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뜨거워지면 전도관열이 더 커지겠죠. 전도는 온도 차에 비례한다. 뭐예요? 온도 차에 비례하죠. 온도가 높을수록 차이가 클수록 빨리 나가죠. 그러면 전도는 풍속에 비례한다 뭐냐? 대류로 빨리빨리 열을 전폭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도가 빨라지겠죠.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여기 있는 열을 빨리빨리 빼다가서 이쪽을 차갑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도 편차에서 전도가 더 빨라지겠죠. 이 얘기예요. 전도는 풍속에 비례한다. 그럼 내부 풍속도 그렇고 외부의 풍속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이요. 에너지 전달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도, 대류, 복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로 볼게요. 그냥 딱 표시되는 게. 에너지의 전달을 보게 되면은 틈새 환기라고 했죠. 뭐예요? 틈으로 빠져나가는 열. 절은 뭐예요? 단단한 우리 피복제에서 서로 교환되는 거로 전도라고 하고, 대류는 뭐예요? 이 안에서 공기가 차가운 벽에 부딪히고 다시 열을 뺏기고 들어오고, 이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하죠. 복사는 뭐예요? 태양 에너지가 온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지중선은 뭐예요? 땅 속으로 에너지를 뺏기는 것들. 땅 속에다가 난방 파이프 우등돼야 한대요. 절대로 안 돼요. 왜요? 땅으로 에너지를 뺏기니까. 땅은 무한대로 뺏겨요. 밑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중 파이프, 그러니까 난방 파이프 설치할 때 땅에서 떨어뜨린다. 왜? 땅으로 열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항상 띄워놓는다는 것들을. 그 다음에 틈새 환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간이 지날 따라 계속 처음 지을 때 똑같나요? 계속 바뀌죠. 지중 조절 뺏기는 거 어때요? 땅이 습하면 많이 뺏기고 건조하면 덜 뺏기고 그래요. 이것들도. 그래서 이건 계속 변해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화에 대해서 보게 되면 기화열은 뭐예요?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쓰는 에너지가 기화열이죠. 보통 우리가 그 물의 증발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킬로그램당 2,500kJ의 에너지를 뺏긴다고 해서 이것들이요. 예. 그 다음에 칼로리는 여기서 옛날 칼로리라는 걸 썼는데 칼로리는 뭘까요? 칼로리는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 없을 때 썼던 용어인데 0도씨부터 100도씨까지를 해요. 그럼 0부터 100까지 1도당 끓일 때까지 100을 쪼개놓고 1도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1kcal라고 했어요. 1kg를 1도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1kcal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킬로칼로리보다는 킬로줄을 쓰죠. 왜? 지금 우리 태양 에너지를 킬로줄과 와트 계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킬로줄과 와트로 소개를 했어요. 아무튼 그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로 만들 때 끓는 점을 100도로 놓고 그 사이를 쪼간 것이 바로 칼로리다. 그때 그거를. 그래서 칼로리와 줄은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1kcal는 자 1kg는 1kcal는 4.2kJ라고 얘기를 해요. 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들. 그리고 물은 계속 얘기했어요. 공기보다 무겁다.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물은 공기보다 무겁다. 맞아요? 아니, 가볍다.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가볍다.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그다음에 광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물리적인 해볼게요. 광은 처음에 얘기했죠. 입자이자 파장이라고 했어요. 입자이다 파장. 입자이면서 파장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입자이기 때문에 튀어오르죠. 그래서 빛이 산란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빛이 튀기 때문에 바로 입자의 형질을 갖고 있는 거 있고요. 그다음 굴절되는 것들. 빛은 굴절된다는 건 파장이기 때문에 굴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장이면서 입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란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산란되는 것은 파장의 기능이고 굴절되는 거는 자 산란되는 건 입자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휘는 것은 파장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럼 프리즘이라고 하죠. 무지개 빨리 노초파는 뭐예요? 파장이라는 얘기죠. 파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꺾인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꺾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광질이 있고요. 광질은 뭘로 계산해요? 자, 광도는 뭘로 계산해요? 와트로 하죠. 와트. 와트나 줄로 표시해요. 와트와 줄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장은 뭘로 되어 있어요? 시간으로 표시하죠. 시간이 길면은 그러니까 표시하는 거고요. 광질은 파장이에요. 광질은 파장인데 자외선이냐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일 때 따질 때 우리가 파장을 갖고 우리가 뭐라 해요? 광의 질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광의 방향은 뭐예요? 산란광이라는 뜻이죠. 산란을 하느냐 빛이 꺾이는 정도. 그러니까 광의 방향은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뭐다? 꺾이는 정도로 우리가 산란의 여부를 따진다. 광의 방향은 산란이다. 바로 광이 얼만큼 꺾여서 가느냐. 이걸 우리가 파장이라고, 광의 방향이라고 해요. 그러면 광의 질을 갖고 얘기해 볼게요. 광 질을 갖고 하면 어때요? 화학선으로 주로 곤충의 활동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옛날에 유료온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때는 뭐라고 했다? 옛날 기억나시죠? 제가 벌을 못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써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뭐예요? 가시광선은 주로 우리가 이제 광합성과 주로 관련 있는 광이죠. 자외선은 유리가 통과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유리온실에서 자외선이 없기 때문에 뭐 벌이 방향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적외선은 주로 무슨 역할을 하나요? 열선이라고 그러죠. 온실의 온도를 열을,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 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적외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다음 적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적외선은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아요, 길어요? 적외선이죠. 길죠. 자외선도 짧아요, 길어요? 짧죠. 그래서 적외선은 광합성이 사용돼야 안 돼요. 사용되지 않는다. 그 열선이라고 했죠,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적외선이 들어가면은 식물의 증산량을 증가시키지 않아요. 증가시키죠. 그래서 얘기를 하죠. 가시광선, 그러니까 파가 높고 적외선이 저게 좋다. 왜냐? 광합성을 안 하면서 식물의 증산만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 300에서 400나노미터 빨주노초 파남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UV선은 보통 우리가 그 자색의 바깥쪽에 있는 걸 자외선이라고 하는데 파장이 짧은 화학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적외선은 그 가시광선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는 걸 우리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IR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열선이라고 얘기할 때요. 이것들은 파장이 길어요. 그럼 광질은 뭐냐? 이제 적외선과 뭐 적색광 적외선이 높으면 키가 커지고 뭐 이런 얘기 쭉 있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파선에 얘기하면 파는 400에서 700나노미터죠. 그러니까 가시광선 때와 유사하다. 파는 광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광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파는 전체 복사에너지 몇 프로 차지할까요? 약 45%를 차지해요. 45%. 절반이 좀 안 돼요. 태양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파의 비율이 높으면 뭐라고 했어요? 같은 에너지 안에서 광질이 좋다고 그랬죠. 파가 높은 것이. 그 다음에 LED는 일반 태양광보다 일반적으로 파의 비율이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파장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의 비율이 높은 광선이 LED다.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에너지를 표시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나요? 와트로 표시하죠. 순간광량. 적상광, 누적광량은 뭘로 표시해요? 줄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1와트가 1초 동안 오면 뭐다? 1줄이에요. 1와트가 100초 동안 오면 몇 줄이에요? 100줄. 1와트가 1000초 동안 오면 1000줄. 이죠. 그래서 와트는 순간이고 줄은 누적의 관념입니다. 그 다음에 광은 높일수록 무조건 좋나요? 적당량이 있어야 돼. 넘어가면 안 좋죠. 해롭죠. 이것들이 오히려. 그다음 우리가 그 광의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우리가 적외선이 한 55% 그다음에 가시광선이 한 43에서 40% 되고요. 파가 그다음 화학선이 적외선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이요. 보통 우리가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와트하고 좀 보일게요. 와트하고 마이크로몰 있죠? 와트의 2배를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크로몰이죠.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 100와트야 그러면은 한 200마이크로몰 되겠네. 이거 태양광 기준이에요. 400와트야 그러면 몇 마이크로몰? 한 800마이크로몰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센서를 두 개 다 안 갖고 하나만 갖고 다니까 마이크로몰로 표시할 때도 있고 와트로 표시할 때도 있는데 보통 와트를 마이크로몰 변태할 때는 태양광 기준으로 2배를 곱하면 된다. 이거든요.
광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식물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오히려 토마토 파프리카가 1600, 1800줄이 다니까 일반적으로 1800이 넘어가면은 식물한테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다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요. 수광량이 부족하면 생육이 부재라고 하는데 우리 1% 법칙이라고 해요. 뭐냐면 겨울철 같은 약광기에는 광량이 1%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도 1%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이 너무 낮으면은 꽃도 떨어지고 착과율이 낮아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반대로 광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될까요? 광이 너무 세면은 일수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과일이 배꼽처럼 거 나온다든가 과일 화상을 입는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이것들 오히려 이제 광도가 높을 때는 식물의 광류고도는 어떻게 돼요? 면면적이 넓으면 광류가 강해지고 많이 심을수록 광류가 더 강해지고 열매가 많을수록 광류가 강해지는데 예를 들어 더 볼게요. 1월달에 심을 토마토 기준으로 1월달에는 토마토 오이 기준으로 1월달에는 평당 10포기를 심으라고 우리가. 근데 8월달에는 8포기 심으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8월달에는 광이 많은데 토마토가 최성기에 이르는 11월, 12월달 가면은 광이 없죠. 반면에 1월달 심는 나무들은 1월달은 광이 없는데 최성기는 3, 4, 5월달에 광이 많기 때문에 광에 따라서 제식 밀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3, 4, 5, 6월에 최성기에 이르는 것들은 토마토 10포기, 광이 없는 11월, 12월, 1월달에 최성기에 이르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8포기를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식 밀도는 광량에 따라 달라지고 과일 어때요? 겨울철에는 하나방에 토마토 기준으로 2개만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봄철엔 3개 달라고 해요. 왜요? 광량에 따라서 과일의 개수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또 온도가 높으면 광류고도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붙어가요. 그 얘기했죠. 28도씨가 더워요, 추워요? 그것은 광을 얘기해야 된다. 광을 얘기하지 않으면 더운지 추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낮의 길이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주야가 밤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달광은 이제 흐트러지지 않고 태양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직접 식물체에 닿는 걸 우리가 직달광이라고 하고 산란광은 구름과 같이 산란되어 도드라는 걸 산란광이라고 하면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거나 약하게 생기는 걸 우리가 산란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들요. 그래서 산란광을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처음에 피복제를 산화로 쓰면 돼요. 산란유리나 산란 플라스틱 비닐을 사용하면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산란이 안 되는 유리나 비닐에 산란 도포제를 뿌리면은 산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온실 안에 상광 스크린을, 그러니까 산란광 스크린을 설치하게 되면 산란광 스크린 밑에 것들은 어때요? 상광이 되죠. 산란광이 되죠. 보온닭엽은 상광을 만드나요? 못 만드나요? 산란광을. 보온닭엽은 못 만들고 그냥 그늘만 만들죠. 그러니까 그늘 산란광을 만드는 거는 차광 피복제, 차광 페인트, 차광 스크린 등이 산란광을 만든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 내에 수광을 떨어뜨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일까요? 바로 첫 번째 골조나 이런 장치에 대한 그늘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있죠. 피복제에 뭐가 생기면 물방울이 맺히면은 뭘 만든다? 그늘을 만들어서 수광이 안 좋아진다고 했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피복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광이 늘어나 줄어들어요. 내가 올해 비닐 갈았어. 플라스틱 피복제를 갈았어요. 내년 이 광이 좋아요. 올해가 좋아요. 올해가 좋고 그다음 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 좋죠. 제가 그 세도에 어떤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내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세도 동접하고 해서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좀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 하신 말씀이 온실을 처음 좋은 1년 차에 농사가 잘 됐는데 3년쯤 지나니까 농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또 토양이 농사를 오래전에 그런 것 같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뭐였을까요? 피복제예요. 예. 피복제를 처음 갈았을 때하고 4년째하고 어떻게 될까요? 투과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되는 이유보다 수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1% 법칙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11, 12, 1월, 2월 때 같이 약광기에는 광량이 1% 줄 때마다 생산량이 1%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피오필링 같은 경우 1년 차에 85% 나오거든요. 85, 90 가까이 나오는데 한 4년 지나면은 70%대로 떨어져요. 왜 15% 광이 떨어진 거죠. 그럼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광양화 할 때도 15%가 감소되는 게 일반적인 얘기죠. 이것들은. 그 다음에 칩고가 낮아지면 수강량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칩고가 높을수록 수강량이 증가하는 건 법칙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수강량을 많이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겨울철에 수강을 많이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제식 밀도를 낮추어 그늘을 적게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복제 표면에 이슬을 맺히지 않게 하여 감소시키는 관리를 하고요. 잎을 적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강등을 설치한다.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잎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수강을 더 좋게 한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들요. 왜냐면 같은 광이 그러니까 약한 광이기 때문에 이파리가 많아지면은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요. 또 하나가 식물 우리는 과일을 원하는데 광이 없는 상태에서 잎이 많아지면 과일을 안 만들고 잎만 더 크게 만들어내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산란광이 생기기에 좋은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온실 안에 그늘을 만지 않는 게 있고요. 직달광은 특히 생장점에 햇빛을 강하게 만들지 않아서 이제 부위별로 생장점과 아래쪽의 광량이 유사해져서요. 우리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장점에서 광포화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좋고요. 고광도 장애가 적다. 상부의 온도가 덜 높아진다. 산란광이 광투과율이 좋아지나요? 그건 아니죠. 광의 질은 좋아지는데 광의 양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약광기 때는 우리가 산란광을 쓰는 걸 불리하다고 했어요. 왜냐? 광의 질은 좋아지는데 절대 광량은 나빠지기 때문에. 오늘같이 흐린 날 광질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광의 질은 좋아요. 광의 양이 나쁘죠. 그러니까 광질과 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뭐야? 광의 질도 좋고 광의 양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산란광 많은 삼중 피복제, 도포제, 그 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산광 스크린이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산광 커튼보다는 차광제나 피복제가 더 좋죠. 아래 것보다. 그렇다고 우리가 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증산할 때 식물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광합성은 아주 일부만 사용한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피복제 오염이라든가 내부 커튼, 골조에 의해서 광이 감소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수광량이 감소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피복제가 오래되면 나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서방향, 남북방향이 있는데 동서동이 남북보다 투광량이 많긴 한데요. 이제 습도가 높아져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동의 경우에는 남북동으로 저어라. 근데 여기서 단동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는 단동이 없다고 그랬어요. 상업적 온실에서는. 왜냐? 단동도 열동을 묶어지기 때문에 단동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동이라는 거는 측면에, 그러니까 옆에 온실이 나한테 광해 간섭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열동을 거의 붙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다 연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은 기본적으로 남북동으로 지는 것이 원칙이다. 수광량이 그래야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온실 높이에 따라서 높은 것이 상황이 더 좋고요. 그래서 수광률을 높이는 것은 제식물도 낮추고 이슬 없애고 노화잎 제거하고 인공광하고 아까 말씀드렸고, 잎을 제거해도 좋은 점이 뭐예요? 생장점의 이파리가 아래쪽 이파리보다 광합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랫잎을 제거하는데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팍팍 따라는 얘기를 하죠. 저희들이 얘기할 때. 그래서 수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결로를 없애는 방법이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보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강성 자체가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강량을 낮추는 방법 뭐가 있어요? 차광제라든가 커튼을 사용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차광을 하면 시원해지겠죠. 그 다음에 차광할 때 외부 차광하고 내부 차광하고 차이가 있는데 내부 차광이 좋아요? 외부 차광이 좋아요? 외부 차광이 좋죠. 그래서 장단점을 볼게요. 내부 차광과 내부 차광의 장단점을 보게 되면 차광 효과는 외부가 높고 내부 사용 분모가 크고 좋은데 나쁜 점이 뭐예요? 깡통수 사용 불가고 그 다음에 수명이 짧고 그렇죠. 그때 비싸고 문제가 있어요. 외부 차광, 그래서 대부분 내부 차광을 하죠. 외부 차광의 경우는 이제 우리 도포제 뿌린 경우가 대표적인 외부 차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성능이 안 좋은 단동호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외부에다 차광막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외부 차광이죠. 계속 덮어놓고 있는 경우, 그것도 외부 차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차광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차광제는
요새 뭐 드론으로 뿌리기도 하고요. 언제 뿌려야 돼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건조할 때, 따뜻할 때 뿌려야 되겠죠. 바람이 불 때 뿌리면 안 좋죠. 습할 때, 비 올 때 뿌리면 안 좋죠. 그 다음에 추울 때 뿌려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때 뿌릴 때는 이제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게 될 때 우리가 바람이 불지 않은 따뜻한 시점에 건조할 때, 해가 떴을 때 우리가 칠한다는 것들. 그 다음에 장점은 이제 초기 투자비가 없죠. 단점은 뭐가 있어요? 내가 도포제를 뿌렸는데 기상 이변에 의해서 5월 달에 보통 비가 안 오잖아요. 와도 2, 3일 오고 막 끝나잖아요. 근데 5월 달에 열흘간 비가 와. 어떻게 해요? 그 문제죠. 우리는 5월 달에 비가 안 올 줄 알고 도포제를 뿌렸더니 열흘 동안 비가 와. 뭐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이런 환경에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빗물에 의해서 답화시켜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상변의 단점들이 있다고 했어요. 외부 커튼의 장단점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잠깐 여기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이따 할게요. 예. 택시에 들어오시고.